매번 출근하는 여자들 워킹맘 수다회. 아침엔 일터로 저녁엔 집으로 오늘도 일과 육아로 수고하실 우리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워킹맘의 방학이에요. 옵니다. 이제 곧 방학이. 엄밀히 얘기하면 자녀들의 방학인데 엄마가 워킹맘인 거죠. 맞아요. 듣기만 해도 약간 마음이 쫄려오는 네. 한숨이 너무 나오고 무서워요. 이제 옵니다. 곧 옵니다. 네, 사실 학생 때, 뭐 대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방학이 너무 기다려지고 방학 때 뭐 하지? 막 네. 너무 막 이렇게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 참 쉽지 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저는 진짜 워킹맘으로서 방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애들도 뭐 방학 때도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걸 아니까 제대로 방학 느낌이 별로 안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제 최근에도 아들이랑 얘기하는데 아들이 이번 방학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요새 학교들마다 약간 좀 재량 휴업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날짜를 맞추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짧다고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 좋다. 너무 다행이다. 네, 너무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겨울이 더 길어질 그쵸, 거잖아요. 한 두 이 달, 약간 두 달. 조삼모사. 네. 그래도 예전에 봄방학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여전히 봄방학이 없는 거 맞죠? 아니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데 저는 네. 오히려 봄방학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냥 그래요? 방학이 있으니까 한 주 가서 애들 TV만 보고 애매하구나. 영화 틀어주고 일주일간 그냥 아침에 오전만 갔다가 돌아오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시간 같았거든요. 그러게요. 전 너무 제 중심적인가 봐요. 그래도 밥을 먹고 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크죠. 거죠. 그게 크죠.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막 딱 방학을 생각해 보면 저는 돌봄 도시락을 쌌던 거가 왜냐면 그 돌봄 때 밥을 안 줬거든요. 방학이면 밥을 안 주니까. 저희는 외주 요새는 업체에서 주는데. 도시락을 배달시켜줬었어요. 저 큰애 다닐 때는 없어가지고 항상 도시락을 싸가야 됐었어요. 근데 또 아이가 뭐 맨날 똑같은 반찬 안 먹잖아요. 그래도 친구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이건 좋고 이건 싫고 막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돌봄 도시락을 싸는 거가 맨날 반찬 걱정했던 거가. 그래서 저희 딸도 엄마 나 우리 이제 다음 주 방학이다. 아 그래 엄마는 싫지? 이렇게. 네, 근데 진짜 초등학생 때 방학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이집은 오히려 방학이 짧잖아요. 네. 아예 없거나. 초등학생은 뭐 기본이 3, 4주이고 어리다 보니까 뭘 어떻게 이거를 케어해야 될지가 제일 고민인 것 같고 맞아요. 실제로 이제 워킹맘의 95%가 퇴사를 고민한 경험이 있는 때가 초등학교 때 방학 시즌이라고. 그쵸. 네. 특히 1, 이야기를 2학년 이럴 네, 때.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진짜 잘 챙기는,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이 방학식과 개학식 날 급식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맞아. 꼭 적어놔야 돼요. 급식 이유. 그래도 뭐. 우리나라 급식 너무 잘 돼 있는데 네. 맞아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 싸고 가던데요. 그니까요. 네. 대학교 우리는-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도 보면 다 밥을 싸가더라고. 그나마 학교에서 밥 나온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 같아요. 네. 옛날에는 도시락 막 2개씩 싸주시고 했던 거 보면 저희 엄마한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저희는 몰랐죠. 어릴 때. 학교를 언제적에 다녔는지가 이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락 2개라니요. 야자할 때. 야자할 때. 저는 외주 도시락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좋은 동네 사셨나 봐요. 아니, 시골이라서 다들 이제 농번기에 바쁘시니까. 농번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도시락도 비용이 있으니까 보통 2명이 1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그거가 이렇게 따로 빼돌리기 딱 좋은 돈이라 가지고 한 달은 굶어보고 그 돈으로 매점에서 간간히 빵을 먹으면서 예쁜 옷을 사려고 했던 네, 그런 학창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두 분은 어떠세요? 방학 딱 이런 단어 들으면. 저는 그 제일 무서운 말이 방학 때 엄마 나 뭐해?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뭐해? 엄마 나 배고파. 그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루 종일. 분명히 점심 주고 간식 주고 저녁 줬는데. 그러게. 그리고 또 오잖아요. 엄마 나 심심해. 그러니까 와 이게 제가 이제 사무실 근무할 때도 있었고 재택근무할 때도 있었는데 특히 재택근무할 때는 이
일과 육아를 한 공간에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맞아. 미치겠는 거예요. 네. 일에 몰입도 안 되고 애를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사무실로 이제 막 출근을 막 한참 하던 시기 때는 이제 아이가 계속 돌봄 교실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다 보니까 분명히 얘는 방학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는 왜 방학이 없어? 왜 나는 근데 너무 슬픈 말이다. 왜 나는 어제랑 똑같이 학교 가? 왜 이러는 거예요. 맞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네. 네. 항상 그냥 똑같은 항상 평일에 가던 패턴대로 맞아. 학교를 가서 돌봄 교실 가고 뭐 태권도 가고 막 이렇게 갔던 거 뭐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거 기본이고 점심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친정 엄마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방학 전에는 저녁 시간만 딱 이렇게 한 3-4시간 정도만 케어해 주시면 저희 엄마도 뭐 이렇게 부담이 좀 덜하시죠. 이제 체력적인 것도. 근데 이제 점심부터 얘를 챙겨야 되니까. 맞아. 네,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많은 워킹맘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계신 시간대인 것 같아요. 네. 이 방학이라는 시즌이. 저의 큰애도 너무 가기 싫어했어.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가다가 아 돌봄 교실. 예. 3학년 때부터 하기 싫다고 해서 사실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저희 뭐 있을 때 큰애가 다니던 학교랑 둘째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이사하면서 달라졌는데 그래도 첫 번째 큰애가 다닐 때 학교는 돌봄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방학 때도. 그래서 조금 안심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둘째가 학교 들어갔을 때 코로나 겹치다 보니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해서 되게 힘들게 추첨을 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보내지 않고 너무 힘들게 그 시기를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많은 걸 바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코로나를 맞다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수업도 영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디어 노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기기나 이런 것도 다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하루 종일 미디어를 보고 네, 그러는 시간을 어떻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손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참 방학이 지금 그 아이가 이제 둘째가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맞아. 그래서 이 방학 때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좀 의미가 있게 보낼 수 있나를 아이는 고민하지 않고 엄마가 대신 고민하잖아요. 아 진짜 오히려 진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회원님도 사연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사연 가지고 조금 더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사연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름방학이 다가오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예요. 학교 돌봄 교실과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하고 아이들은 집에서 TV만 보고 점심도 편의점, 배달음식, 냉동음식만 먹게 되고요. 돈도 부담되고 애들도 방치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정말 현타가 옵니다. 다른 워킹맘 분들은 방학 때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답이 없어요 사실. 공감이 되네요. 답은 없고 또 이걸 또 뭐 하나하나 연락을 해가지고 매번 집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도 없고. 요새는 맞아요. CCTV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래서 그러니까요. 애가 뭔가 딴짓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그것도 맞나? 네 맞나?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누구야? 거기 위험하니까 가지마 이제 이렇게 된. 저희 남편이 그 에어컨 위쪽에 약간 뭐 센서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네. 아들을 혼자 이제 방학 때 내내 집에 놔두니까 조금 불안했나 봐요. 네. 제 생각은 아니고 저희 남편이 네. 장난식으로 거짓말을 친 거예요. 저 에어컨이 저거 보고 CCTV라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실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뭐만 하면은 그걸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소파를 밟고 올라가서 에어컨 위에서 해가지고 보여 이러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뭔가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어도 이렇게 놀면 안 될 것 같은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톡이 오더라고요. CCTV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게 장난은 칠 수 있으나 아이한테 두려움이나 이런 거 혼날까봐 걱정이 돼서 맞아요. 행동을 제어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제는 모르죠.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방학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양가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물론 당연히 이제 사고가 날까봐 조금 큰 아이가 될수록 그때도 보니까 친구들이 다 우리 집에 모인다 이렇게 했더니 막 그 화들짝 놀라는 엄마 아빠도 있긴 있었거든요. 이제 절대 안 된다 그거에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도 맞아요. 있고 CCTV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도 좀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집은 좀 편안한 공간이어야 하지 맞아요.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나는 내가 본들 이게 어릴 때는 되는 것 같아. 자, 뭐 하지 마 이거 해. 근데 큰 아이들가 될수록 저는 보면 볼수록 나의 심리적 상태도 안 좋아지고 내가 당장 가서 정답이에요.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없는데 네, 그게 예. 나름 숨기는 역할도 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예. 아이마다 좀 성향은 다를 수 있는데 예. 저희 집은 아니고 다른 그 친구네 집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아이들은 CCTV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날 지켜보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럴 수도 케이스도 있겠네. 있대요. 네, 그리고 부모님도 매번 전화할 수 없잖아요. 어디 있어? 막 이게 아니니까 잠깐 일하다가 살짝 보고 애들 지금 주방 가서 뭐 먹고 나갔네? 약간 이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있어서 그걸 또 잘 활용하거나 그 집에 또 잘 맞는 것도 좀 있는데 이게 약간 사람마다 조금 케바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엄마 아빠의 성향과 네네네. 맞아요. 네. 저는 안 보는 게 낫다. 저도 최소한의 이제 관리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톡으로 일어났으면 표시 한번 해주고 밥 먹었으면 먹었다 얘기 좀 해주고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났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연락이 안 오면 이렇게 메시지 보내놓으면 이응 2개 이제 그래도 이제 생존 보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저는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그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불안하죠. 맞아. 사실 맞아요. 사고가 날 수 있고 집에서 맞아요.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게 참 숙제예요. 맞아요. 방학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어쨌든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네네네네. 보니까 네. 막 그래서 사고도 나고. 제가 지금 그 방학 여름 방학이 곧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내지? 얘랑 뭐 스케줄은 어떻게 짜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겠고 막 이제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면서 첫째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첫째가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엄마 방학 한 달이나 남았어 막 이러는 거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뭐 맞아. 이렇게 미리부터 걱정을 하냐. 내가 네. 엄마는 지금 이 날짜가 하루하루 지금 가는 게 지금 달력이 하나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미리 생각하는 게 필요하기도 한 게 저희 때 한참 인기 있던 태권도 학원이 점심 식사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맞아. 요새 그런 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숙제도 네. 시켜주고 맞아, 오면은 맞아. 밥 주고 숙제 시켜주고 또 운동도 시켜주고 거의 K 보유. 거기는 진짜 일찍 알아보지 않으면 마감하면 되죠. 오전부터 오는 그 시간은 다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만큼 사실 돈이 올라가긴 해요. 그쵸. 돈도 들어가죠. 네. 밥값 내야 되죠. 맞아. 게다가 다른 학원 또 뭐 하나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보내다 보면 진짜 방학 때 지출이 워킹맘은 꽤 되는 많이 것 같아요. 나가요. 네. 게다가 음식도 재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먹을 거 간식 같은 거 계속 예. 해놓으니까 방학 때 진짜 마음은 마음대로 미안한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 들어가. 애는 애대로 방치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방학이냐고. 선생님들. 아하 이거 듣고 있는 선생님도 오해하시면 그래서 가끔은 막 재량 휴업일이 학교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안 간다. 왜 안 가는 거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재량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근로자의 날에는 선생님들이 안 쉬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근로자가 아니시라면서 네. 학교 나오신다 그래서 그때는 좀 죄송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엔가 그 저희 첫째 아이가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친구들 막 3, 4, 5 이제 모여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막 뭐 어떻게 거하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가족들이랑은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자애들 6명을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점심을 먹고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인솔하듯이 한번 하고 왔거든요. 가이드. 한 4시간 시간을 보냈어요. 그 남자 아이들과. 많이 힘드셨겠는데요. 진짜 갔다 와서 기절했거든요. 2시간 진짜 뻗어가지고.
그래서 와, 이 선생님들 힘드시지. 어마어마하시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있고 뭐 친구 중에도 있어요.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들이 이 에너지 소모가 맞아요. 1시간만 애들이랑 네. 보내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고 해야 할 행정도 엄청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방학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네. 와 좋겠다 방학 때 그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못 네. 모르고. 근데 방학 때 아무것도 못 한대요. 몸의 그 체력과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학기 중에 너무 게다가 또 필수 연수 받아야 되는 네네네. 또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방학도 만약에 바쁘시더라고요. 뭐 방학이 3주나 4주 정도 되면은 그 마지막 주는 이제 그 다음 학기 맞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바쁘고 어디 연수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대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힘드실 것 같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 애들도 힘든데 그런 애들이 한 30명 있다고 네. 생각해. 요즘에 또 주의 집중력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맞아. 하고 또 체벌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는 시대다 그쵸, 보니까 그쵸. 선생님들이 오롯이 말로 타이르고 이끌어 네, 가셔야 그래서 되는데 애로사항- 얼마나 에너지가 들겠습니까? 네, 애로사항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수고가 오롯이 엄마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막 뭐가 어쨌네 막 뭐 누가 뭐 잘못해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정부에 말씀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꼭 그거를 막 선생님이 다 커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약간 그런 돌봄 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공기관에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 막 학원 안 돌리고 네. 방학 때라도 조금 원하면 학교로 가는 거죠. 오전부터 뭐 언제까지 시간 보내고 식사도 거기서 조금 해결할 수 있고 약간 그거를 꼭 학교 책임이 아니고 뭔가의 어떤 또 다른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걸로. 좀 받아서 뭔가 학교도 부모도 워킹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이 방학이면 좋겠는데 이 방학만 되면 지금 다들 난리가 나니. 맞아요. 요즘에 그래도 방과후 수업이 꽤 잘 돼 있는 편인데도 그래도 누구는 이제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엄마 마음으로는 나는 돌봄 교실과 방과후만 보내는데 누구처럼 학원을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네, 불안감이 있고 네. 미안함과 죄책감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또 그런 것 엄마의 미안함을 또 채우기 위해서 뭔가 또 많이 찾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그 태권도 학원 점심 준다 태권도 학원 일찍 마감된다 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있는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리즈와 수요는 있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사설기관이 담당하는 그쵸. 거잖아요. 돈 내고. 그쵸. 네. 네, 아무래도 학교 예산이나 정부 예산으로는 사설 기관만큼의 그 정도까지는 사실 신경 쓰기 쉽지 않은 금액이라 엄마가 이제 사비로 하는 거죠. 그 어차피 나갈 돈을 사설이 아니라 공공에서 공공에 내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지. 너무 그죠? 좋죠. 네, 그러니까 출산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실 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퀄리티를 관리한다던가 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런 걸 안심하고 보낼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아이들도 좀 재밌어하고 공부가 아니고 놀러 간다 생각하면 그럴 그래도 것 같긴 우리나라가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해외에서는 뭐 요즘에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태권도 학원이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다고.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치고 예의도 가르쳐, 맞아. 놀아줘, 뭐 여러 가지 간식도 줘, 뭐 이런 그런 이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에 이제 공공적인 정책이 조금 가미가 되면 네.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도 듭니다. 그 아는 동생이 미국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네. 있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지금 우린 방학 때마다 맨날 고민이다 난리다. 미국은 어떻게 보내? 그랬더니 미국은 방학이 오히려 더 길어가지고 그죠. 세 달도 네, 되게 길어서 거기는 캠프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프를 보낸다고. 맞아요. 일주일 뭐 이런 약간 학원 같은 개념은 없으니까 음. 그렇게 해서 시간 보낸다고 하던데. 캠프도 공공으로. 네, 진짜 방학마다 난리 나네 또 영어 캠프, 뭐 무슨 연수 캠프, 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으로 다 해주면 또 거기에서 또 그거보다 프리미엄 사교육이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어려워요. 도돌이표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 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분? 초등학교 때. 우리 초등학교 때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남편하고 저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방학인데 걱정을 하니까 또 방학을 그냥 흘려보낼 것 같다 걱정을 하니까 너는 방학 때 뭐 했는데 어렸을 때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도 아무것도 안 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 TV는 너무 재미가 없었고요. 네. 아침에 평일날 방학 때 뭐 눈 뜨면 아침마당 같은 거 그런 아침 프로가 생각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미없는 그쵸. 걸 했었고 낮에는 별로 하는 게 없었고 뭐 어렸을 때 학원도 몇 군데 없으니까 학원도 네. 다니지 않았고 오후 5시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때 TV가 나오니까. 그쵸. 그때 네. 만화. 천사들의 합창을 5시에 그렇게 유명한 기다렸던 그쵸. 그 선생님과 또 이쁜 학생 네. 막내 마리아 애기예요. 호아키나 뭐 이런 주인공도 생각이 나고 그러고 보면 우리도 방학 때 별거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저희 숙제도 막 밀려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막판에. 탐구생활. 네, 탐구생활. 네. 일기 이제 쓰기. 일기의 날씨가 기억이 안 나서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실제로 어디 전화해서 물어봤던 기억도 나요. 아. 처음 들었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 113지 어디였는지 아무튼 그거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뭐 인터넷이 막 이렇게 안 될 네. 때니까 물어보면 알려줬어요. 똑똑하다. 근데 그 맞아, 당시에 맞아. 그 당시에 그런 기관이잖아요. 전화를. 기관에 네. 전화해가지고 애들이 일기의 날씨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다 비슷한 시기에 다 몰아서 했을 거잖아요. 숙제에 다들 진심. 게다가 한 번에 계속 물었을 거 아니에요. 며칠은요? 며칠은요? 그분도 전화 받으면서 진짜 이래야 되나 싶었을 것 같다. 되게 싶은 생각이 궁금하네요. 드네요. 그분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네, 진짜. 그리고 뭐 친척네 가서 지냈던 것도 기억나요. 아, 네, 맞아. 그러네요. 저도 시골 할머니 가기도 댁 하고. 일주일 가고 네네네. 아,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일주일 살다가 저는 이모네 이제 사촌 언니네 가서 놀고 일주일 놀고 집에 돌아오는 날 엄청 울고 떼쓰고 안 간다고. 그러면 하루 또 늘려주시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게 옛날에는 그런 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사촌네 집에 가서도 열을 입고. 맞아. 그럼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숙모나 뭐 작은 엄마나 이런 분들이 우리 애도 힘든데 맞아요. 열흘씩 요새는, 밥 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게다가 또 주부이신 분들은 뭐 친척이 한 분이 아닐 테니까 네, 뭐 네. 여러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어. 그걸 다 이렇게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했던 게 요즘에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요새는 서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 상황인 것 같기도 그때는 하고. 그냥 저도 시골에 가면 저도 모르는 언니들이랑 막 놀았던 것 같은데. 맞아. 모르는 언니. 맞아. 처음 본 언니들이랑 네. 이렇게 막 놀았던 것 같고 막 그때는 지금은 오면 약간 손님처럼 막 대접해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냥 다 모아놓고 대충 먹이고. 요즘에는 근데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고 막 몇 시간씩 쟤네들이 눈에 띄면 괜찮나? 맞아요. 네. 약간 걱정도 되고 네. 이렇게 하는 또 시기다 보니까 방금 저희 너무 응답하라. 지금 라떼는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때도 어렸을 때 방학은 뭐 그렇게 특별히 뭔가 하질 않았다. 네. 물론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네. 또 보면 사실 그때는 그래도 오히려 환경이 좀 안전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밖에서 놀아도 크게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아이들 다 가서 밖에서 뛰어놀고 놀다가 뭐 누구네 집 가서 그때도 뭐 약간 그때는 비디오라는 거가 막 있어서 맞아요. 어느 집에 모여서 영화 보고 네. 그렇게 조금 뭐 하고 엄마는 특별히 막 뭘 해줬다기보다는 그냥 맛있는 음식을 좀 잘 챙겨주셨다는 거. 저희 엄마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거 보니 그거를 돌이켜 보면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많은 걸 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도 항상 이제 미안한 게 워킹맘이라서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같이 못 보내는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 아이가 방치될 것 같은 맞아요. 네. 거? 네. 근데 뭐 케어를 생각해보면 못 해주는. 방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유, 자유를 주고 오히려 아이가 조금 강하게 클 수 있는 시기? 약간 조금 좀 독립적이고 조금 자립심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역으로 조금 보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워킹맘 아이들은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 네, 것들이 스케줄도 자기가 스스로 챙겨서 맞아요. 다녀야 되고 네. 밥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꺼내서 데워 먹고는 다 맞아요. 되니까 네. 네, 전자레인지 쓰고 네네네. 이 미안함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막 편의점 음식을 먹이면 예전에 저도 되게 미안하고 큰일 날 것 같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뭐 돈을 쥐어주면 만만한 게 이제 편의점 가서 라면하고 삼각김밥 먹고 하는데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관점을 바꾼 게 TV에 딱 나오는데 편의점 김밥이
어떤 식당보다 깨끗하다고. 아, 그래요? 위생을 너무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식당에서 파는 음식보다 되게 깨끗하다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의 걱정이구나. 편의점 음식도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 미안함이 크니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방학을 생각해 보면 이러나 저러나 답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아이들이 저나 보영님이 이미 좀 컸고 지금 정희님 키우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조금 나만의 어떤 생존법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걸 좀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특히 첫째는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방학 때. 왜냐면 제가 그때 한참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나서 괜찮긴 한데 그때는 사무실로 완전히 계속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그 돌봄 교실도 특히 저희 그 학교가 첫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그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돌봄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뽑는 건가 추첨? 네. 그래서 그게 떨어졌어요. 아니, 그게 추첨도 아니고 뭐 저학년이어야 하고 뭐 약간 뭐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거에 좀 미달되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집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약간 막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탈락했는데 진짜 약간 돌보면 선생님한테 울면서 막 읍소를 매달렸어요. 어떻게 안 될까요? 속상해라. 한 명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가 진짜 없다. 지금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막 하니까 돌봄 선생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약간 재량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에서 한 2명 정도의 아이를 원래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아이가 예를 들면 한 뭐 20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 2명, 3명 더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냥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선생님이 근데 이게 공식적인 그게 아니라서 급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 급식이. 딴 애들은 먹는데. 다른 애들은 급식이 다 나오는데 아이고. 그래서 이 아이는 도시락을 싸들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라고 해서 도시락을 싸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냈는데 저희 이제 그 형님이 시댁의 형님이 그래 그러면은 얘만 혹시 혼자 도시락 먹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또 속상하죠. 그래서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저는 너무 그냥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게 우리 애만 이렇게 도시락 꺼내서 먹나 싶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첫째한테 혹시 딸아이들 급식 먹을 때 너 혼자만 도시락 먹냐 했더니 아니 한 4명 5명 정도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급식실 가서 이제 먹고. 급식이 그때 아마 교실에 오는 시스템이었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이제 급식판에 받아서 오고 몇몇 선생님이 좀 받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 꺼내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침마다 도시락 싸서 보냈는데 싸서 주면서도 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또 기특하기도 하고 그 시간을 좀 보내고 오니까 도시락을 막 엄청 화려하게 싸줬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도 뭐 돌려받기로 그냥 해서 보냈던 것 같고 조금 시간을 제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방학 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대는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이 아이와 2달간의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 1, 2주는 진짜 계속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를 닥쳐서 막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한 1, 2주 보내고 나서는 스케줄을 다 짰어요. 아예. 그래서 방학 스케줄 아이랑 같이 짜서 뭐 셀프 스터디하는 시간 블럭도 만들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도 좀 많이 보내고 뭐 국립이 들어간 박물관, 도서관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엄청 검색해가지고 아이랑 엄청 쏘다니고 약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에너지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렇게 보내지 않으면 집안에서 계속 엄마 나 뭐해? 엄마 나 심심해? 엄마 나 배고파? 이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많이 들었죠. 얘를 데리고 어딘가에 프로그램을 막 다니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립 뭐 과학박물관, 뭐 라바파크, 웬만한 뭐 그 키즈 카페는 다 섭렵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립이 무료 프로그램이 훨씬 많아요. 좋은 게 그 질도 되게 좋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 그 예술의 전당에 국립국악원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아세요? 네, 옆에 있죠. 있죠. 네, 네.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도 국악원은 못 가본 저도 것 같아요. 안에는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맞아, 네, 맞아. 네, 네. 그거 다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은 계속 엄마 나 뭐해? 그 굴레에 계속 맞아요. 얽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니까 그런데 정보가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태권도 학원 아까 그 인기 있는 태권도 학원 같은 경우에 이미 유명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다 대기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소식을 잘 모르니까 보통 워킹맘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엄마들 커뮤니티에 끼기가 쉽지가 아. 않고 인터넷으로 주는 정보가 아니면 쉽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뒤늦게서야 저는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방학 때라도 이제 꾸준히 아이들이 모이니까 커뮤니티가 일단 형성이 되고 또 거기서 신나게 에너지를 풀고 좀 놀고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정보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어떻게 버텼냐 처음에는 제가 이제 탑다운식으로 막 계획도 막 이야기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잔소리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거꾸로 네가 나에게 일어났으면 일어났다 표시, 뭐 밥을 먹어서 먹었다 표시라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자리 잡기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아침에 눈 뜨면 이응 2개라도 우리 애가 잘 일어났구나. 밥 먹었으면 밥 먹었다고 표시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잔소리하는 느낌이 아니고 아이가 이제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진짜 할 수 있는 단위로 최소한의 계획을 세우게끔 아이랑 같이 뭐 예를 들면 책을 이번에 한 권 읽고 뭐 학습지 같은 것들을 뭐 하루에 뭐 한 장으로 잡아서 일주일에 뭐 적어도 한 4장은 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현실적인 이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방학 때 뭐 했지 그러면 아이 스스로가 이거는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실천이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참여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방학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런 걸 했다라는 거 아이도 느끼고 저도 좀 그 부분에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 세우는 거를 보통은 학교에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계획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표가 우리도 기억나죠. 네. 하루 계획표 말도 안 되는 계획표. 동거랑 원해. 9시에 일어나서 잠깐 쉬고 밥 먹고 공부 3시간 맞아. 하고 점심 먹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9시부터 TV 4시간 보고 막 이런 건데 정말 비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가능한 수준으로 아이하고 같이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 뿌듯함 이런 것들을 좀 경험시켜주는 거. 네. 저는 그래서 이 계획 세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막 유치원 애들은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익숙하게 하려고 그 계획은 제가 제 중심으로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짜요. 그럼 그거를 꾸미는 걸 아이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거를 이제 뭐 색칠도 하고 뭐 약간 그림으로 이렇게 꾸미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초 2, 3 이렇게 조금 뭐 중학년 정도로 갈 때는 자기가 이제 그 표도 조금 그려보게 하고 이 표를 그렸더니 좀 별로네. 뭐 동그란 표도 그려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점진적으로 조금 하게 하니까 최근에는 초 5잖아요. 저희 첫째가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수행 과제로 그 주별 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제 그 과제 그 계획 세우는 걸 배워왔는데 요새 저희가 그 일할 때도 쓰는 방법 중에 이렇게 사분면으로 해가지고 긴급과 중요도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 매트릭스 프레임 있잖아요. 그걸로 했는데 얘가 그게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나는 오늘 종이접기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가야 되고 뭐 품새 연습도 해야 되고 막 그 해야 할 일들이 이만큼 있다고 자기는 막 힘들다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분면으로 딱 정리를 해보더니 이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자기 보고 이렇게 코팅지로 해서 만들어주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한테도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왕창 왔잖아요. 그 잉여로운 시간이. 그걸 본인이 스스로 뭔가 계획할 수 있는 연습을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해보게 하는 거 연습시키고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작은 성취를 작게라도 자기가 맞아요. 시도해보고 네. 하게끔 하는 거. 또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전혀 계획이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아이한테만 이제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맞아요. 아이가 좀 크면 알거든요. 네. 그 이제 얘기하거든. 엄마는 왜 핸드폰 하면서 나한테만 책 그쵸. 보라고 해.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아 그거는 좀 요즘에 다 같이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제일 쉽거든요. 저도 이제 편하게 보낼 때 소파에 탁 기대가지고 핸드폰만 켜고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잘 갑니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복장 터지잖아요. 그렇죠. 너는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여지는 면들이 또 엄마 아빠가 알게 모르게 계속 학습시켜주는 거니까 맞아요. 우리부터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그 보는 모습도 똑같아진답니다. 앉아있는 포즈부터. 아니 누워서 이렇게. 요새 그 영상 막 도는 게 그 육아 전문가들도 숨겨서 그러니까 책에다 숨겨서 하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핸드폰 할 때. 진짜요? 그 누가 모를까요?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네, 네, 핸드폰 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장영란인가 누가 그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래서 책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책 보는 것처럼 맞아 보이지만 하는데 핸드폰 보는 거고. 그렇군요. 네. 전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고 또 뭐 논문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거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너무 일만 바빠 보이니까 아. 바빠 보이니까 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있나도 좀 아이를 통해서 좀 성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네. 그러니까 저희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네. 항상 책상에 앉아 있고 뭘 해도 항상 책상에서 일을 하니까 저희 아이는 레고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합니다.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공부를 안 하더라도 뭘 쓰더라도 항상 책상에 앉아 있고 그게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 지금 다들 성찰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방학 얘기에다 갑자기 멀리 갔지 마. 저는 사실 먹는 거가 항상 맞아요. 네, 이게 어쨌든 진짜. 점심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녁 때 가서 뭐 같이 먹더라도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엄마랑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친정 어머니랑 네, 친정 엄마가 해주는 그 맛있는 밥을 아이들도 잘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헤어지고 나서는 진짜 먹는 게 일이었고 그래서 한동안은 배달 음식을 너무 시키게 되니까 나중에 정한 거는 자 일주일에 이날은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야. 그러니까 애들도 맛있는 거 막 자극적인 거 먹고 싶지. 맨날 똑같은 반찬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했어요. 그러니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을 어떨 때는 한 2번, 일주일에 한 2번, 이날은 엄마가 밥을 시켜줄게. 아니면 뭐 일주일에 요 날은 시켜주는 날이야. 그럼 애들도 이제 인지를 하는 거고. 그날은 뭐 먹을지 막 또 둘이 또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 먹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조금 그게 잡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게 불 사용법을 그냥 알려줬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네. 방법인데요. 네. 왜냐면 저도 저걸 언제 가르칠까 막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저 큰아이의 친구가 이미 걔는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그때가 큰애가 5학년 정도 됐을 아, 때였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걔는 뭐 계란 후라이도 해서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걔가 라면 끓여줬어 이렇게 얘기 듣고 잘 됐다. 너도 좀 배워보자. 그래서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아이도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하는 모습이 자기 라면 끓여주는 모습이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인덕션인데 그때는 가스레인지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것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쵸, 맞아요. 불이 확 올라오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서 하니까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자기가 계란 후라이를 했다는 거에 엄청 뿌듯해.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괜찮았고 저희는 이제 둘째랑 터울이 3년 차인데 누나가 맨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아이인데도 크면서 자기가 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되게 긍정적인 효과는 저희 둘째가 라면을 너무 잘 끓여요. 아, 진짜요? 네, 엄마도 끓여줄 정도로 저보다 훨씬 잘 끓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계란 후라이 하고 그 다음에 라면. 음. 근데 라면도 요새는 너무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그런 거를 보고 자기네가 그쵸. 공부해서 자기가 레시피가 만들어 많죠. 먹는 거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 음식을 또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라면도 뭐 치즈도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해서 먹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 둘째는 요리 동아리를 해요. 아 진짜. 네, 남자 아이인데도 셰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라면도 끓이다가 보통은 이제 제가 볶음밥을 해놓고 나가면 그거를 그냥 렌지에 데우더니 그거 맛이 없다. 자기가 한번 후라이를 볶아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계란 볶음밥 한 것도 자랑하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동아리가 학교에서 하는데 요리 동아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집에서 막 장비 같은 거 자꾸 가져가고 내일은 무슨 요리 할지 애들끼리 카톡으로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좋다. 신기해요. 좋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작게 시작한 건데 결국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뭔가를 얻어가는구나라고 해서 조금 이제 그게 좀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좀 안전하게 옆에 조금 봐주시면서 연습을 좀 시키는 거가 저는 자립심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그쵸, 된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물론 주방은 엉망이 되어 있겠지만 맞아요. 사진 다 찍어놓죠. 초반에 막 다 양념 다 나와 있고. 그래도 저희 남편은 야, 그래도 끓여 먹었잖아. 그럼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랑 네. 엄마랑 같이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보영님 어떠세요? 조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카톡으로 일어나고 밥 먹었을 때 톡 받는 거. 네, 그리고 매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계획 스스로 세우게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네. 방학 때 조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뭐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왠지 정답이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주제가 진짜 방학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런 팁들 속에서도 한번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에너지 루틴으로? 이번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방학이고 아까 뭐 제가 그냥 농담으로 누구를 위한 방학인가라고는 했지만 그 아이와 저는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좀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랑 1대1 데이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는 학교나 어떤 뭐 스케줄을 좀 구애받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고 엄마도 어쨌든 방학 때 뭐 한두 번 정도는 계속 그 휴가는 쓰실 테니 그 시간을 좀 아이랑 좀 진하게 좀 한번 보내보시는 거. 그래서 뭔가 아이가 평소에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에 했었던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아니면 뭐 아이가 뭐 둘인데 성향이 달라서 같이 못 갔던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셨다가 그 딱 아이 한 명하고만 그렇죠. 예, 1대1 1대1 로 데이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뭐 있으세요? 이렇게 1대1로 좀 데이트 해보셨던 경험이? 저도 뭐 저희 딸이랑은 네, 가끔씩 쇼핑을 쇼핑만 해도 뭐 3-4시간이 딸하고는 네. 갈 정도로 그쵸. 그래도 잘 맞나 봐요. 네. 이 쇼핑 코드가. 자기가 이제 직접 사고 고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아들이랑 갔더니 엄마가 그냥 사면 안 되냐며 다르다. 달라요, 달라.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들은 확실히 뭔가 몸을 움직이거나 스포츠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유수영이라도 끊어서 수영장을 가는 게 맞아.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이들마다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1대1로 뭔가 시간을 보낸 거는 굉장히 질 높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방학 때만은 아니고 그 1대1 시간이 조금 많이 갖긴 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희 큰아이가 좀 예민하기도 하고 뭐 또 제가 바쁘기도 하니까 그때 누가 좀 추천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저는 오히려 평일에 한 달에 한 번 꼭 데이트 시간을 가졌고 그게 아이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그 당시에 진짜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래서 아이가 엄마 데이트 날을 기다리더라고요. 얘기할 정도로 막 자랑도 하고 친구들한테 저도 특별히 계속 제 휴가를 써야 되잖아요. 너를 위해서 특별히 엄마가 진짜 바쁜데 휴가를 썼다. 이렇게 하면 아이도 가고 싶은 데를 좀 찾아놓기도 하고
그 실제로 또 둘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이제 동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서 되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종종 요새도 엄마 주말에 뭐해 나랑 데이트하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도 뭐 같이 하면 엄마랑만 둘이 하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때 저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뭐 옷을 사러 쇼핑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둘이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맛있는 거 좀 먹는다거나 공원을 걷는다거나 막 뭐 큰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궁금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남자친구가 사귄다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엄마가 막 딱 이렇게 각 잡고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아이가 먼저 엄마 데이트하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가 되면 먼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와 왜 이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잠깐 갑자기 하면 왜 이래 이런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라도 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네, 거는. 처음에 어색해도 맞아요. 또 하면은 또 금방 애들이 맞아요. 적응도 하고 좋아해서 네네네. 저는 그 아이들 둘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첫째가 또 코드가 있죠. 그래서 첫째는 뭐 방탈출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문제 초3, 풀고 4 남자아이들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네. 홍대에 그 온갖 그 방탈출 카페를 막 쏟아녔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그 책 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그래서 언제였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도서관을 가서 보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저희는 이동할 때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책을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 안 보게 하고 책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쓰는데 약간 어디를 가고 이동하면서 잠깐 시간이 비어서 둘이 이제 스타벅스를 갔단 말이죠. 카페를. 근데 둘이서 각자 갖고 온 책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좋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아이도 책 보고 저도 제 책을 보는데 저는 그날 사실은 어디를 이렇게 방문하는 길이었는데 그 방문한 방문한 것보다 그 1시간 카페에서 아이랑 책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엄마도 좀 쉴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서로 무슨 책 봤는지 막 얘기도 하고 약간 뭔가 우리 애가 벌써 이렇게 커서 책 좋네요. 얘기를 하다니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1대1 데이트 했던 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고 막 엄청 거창한 건 아니어도 근데 생각보다 대단한 거예요. 카페에서 그렇게 책 보고 있는 모자를 보기가 쉽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은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가긴 했었어요. 아. 자기가 보던 책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기억에 나고 이제 둘째가 다들 둘째 키워보셨겠지만 둘째는 진짜 막 키우잖아요. 미안하다 둘째야. 뭔가 첫째 때는 네. 그러니까 크는 나이에 따라서 다 되게 많은 것들을 해줬잖아요. 맞아요. 새로운 데도 매년 가보고. 그 연령대에 맞춰서. 근데 둘째는 다 형의 기준에 첫째의 기준에 맞춰서 되게 점핑도 많이 하고 맞아요. 형이 하는 거에만 다 가다 보니까 그래서 얘를 위해서 오롯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그쵸.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였더라? 둘째만 데리고 제가 그 오감 한 4살, 4살 정도에 할 수 있는 왜 오감 촉진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로 하는 거. 그걸 데리고 갔는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항상 늘 형 눈높이에 맞는 맞아. 뭐 키즈 카페 음. 막 이런 험한데 막 이런 데서 놀다가 완전 자기 눈높이에 맞는 곳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엄마랑 형의 방해나 그런 뭐 거 없이. 아빠 뭐 이런 거 없이 둘이서만 막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얘가 눈에서 막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엄마를 보는 눈이. 그치. 네,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첫째와 둘째를 조금
균등. 쉽지가 않죠. 맞아요. 첫째야 뭐 우리도 알아가는 중이니까 맨날 카페 글을 검색하며 공부해 가면서 네. 언제 뒤집어요? 이유식 언제 먹여요? 막 하나부터 열까지 조심스러워서 네. 진짜 관심의 대상이었잖아요. 맞아요. 둘째는 때 되면 뒤집겠지. 그러니까요. 둘째한테 그만큼 관심이 이게 첫째보다는 덜 가니까 네. 물론 마음의 크기는 비슷하겠지만 네. 너무 미안한 부분들이 음. 있죠. 네, 그런 그래요. 기회와 네. 경험의 시간이 확실히 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둘째는 정말 엄마를 오롯이 이렇게 엄마와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소중할 것 같아요. 둘째. 네. 항상 형이나 누나가 있으니까. 맞아요. 어. 나눠서 애정을 받아야 되니까. 네. 아 갑자기 이제 둘째가 좀 짠하게. 그래서 전 둘째가 느껴져요. 아들이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둘째가 딸이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서운한 게 또 많았죠. 네. 근데 아들은 그냥 보통 남자애들은 그냥 쿨하잖아요. 뭐 음. 그런가 보다 뭐 하고 아까 얘기해서 형 높이에 맞췄다고 해서 또 저도 생각이 나는 거는 큰 누나의 눈높이에 맞춰서 키즈 카페를 가면 뭐 방방이든 가면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옛날 영상을 다 같이 보거든요 자주.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그 트램폴린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진짜 애기들. 많아요. 근데 또 걔네도 신난다고. 그래서 맞아요. 아들인 게 너무 다행이다. 아들도 그런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아 딸도 장난 아니에요. 딸들도 그 생존 욕구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맞아요. 그 거칠하는 게. 네. 그 거친 환경을 막 이겨내려고 어마무시합니다. 맞아요. 아, 네. 둘째랑 또 시간을 또 1대1로 네, 더 보내야겠다. 보내면 네, 그런 생각이 생각도 드네요. 음. 네. 그렇게. 근데 지금 또 사춘기 들어설 때라 별로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해서 좀 더 아니요, 늦은 나아지면. 때는 없어요. 그럼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저희 오늘 주제는 이제 워킹맘의 방학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도 사실 이제 방학을 들어가잖아요. 예. 벌써 이렇게 네, 10가지 에피소드가 맞아요. 지나온 시간이 됐네요. 네. 그 처음 이제 막 워킹맘의 도전 그래서 저희가 새로 막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 막 마이크의 얘기도 막 해보고 음. 했던 게 벌써 한 저희가 5월부터 했으니까 미팅 한 거 포함하면 4월 정도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도 한 준비한 2달 거. 반. 네. 2달 반? 네. 3달? 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네. 왔네요 여기까지. 네, 왔어요. 어. 이렇게 어떻게 좀 이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소감 어떠신가요? 어땠던 것 같은지. 저는 일단은 좀 새로운 활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약간 프로젝트 그룹으로 모여서 네. 이런 팟캐스트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저희 네네네. 셋 다 뭐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늘 얘기했던 이 워킹맘의 일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네. 했던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었고 그래서 약간 얘기하면서 뭐 물론 저희가 막 미팅에서 내용을 잡긴 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워킹맘으로서의 저를 계속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좀 살아야겠다 막 이런 성찰도 조금 해보게 됐던 것 같고 물론 막 처음에 저희가 막 야망 막 열망 막 이러면서 뭐 구독자 2만 명 가자 막 이렇게 했고 네. 했지만 사실 뭐 막 그런 성과를 얻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성과는 없었지만 이렇게 시도하고 이런 과정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다라는 경험 자체가 좀 소중하지 않았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쵸. 그 그러네요. 야망은 1년 뒤였으니까요. 될까? 지금은 막 약간 되나 이게? 막 이성결 했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제 남편도 막 너무 녹음만 하고 열의가 없다면서. 그러니까 마케팅하고 좀 다른 네.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칭 실습을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막 이야기를 하면 같이 이렇게 코칭해 주셨던 코치님이 진짜 즐거워 보인다고 그렇게 되게 바쁘다고 하시는데 되게 즐거워 보이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막 일을 하다가 막 이렇게 그래도 나름 이렇게 아이템도 좀 찾아야 되고 하는데 막 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저희 그 찐 내재 동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제 네. 인생에 팟캐스트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혼자서 내가 여기 녹음실에 와서 녹음을 하고 그쵸. 얘기를 하고 간다는 네. 게 이게 쉬운 아시죠? 일이 아니죠. 저희 집에서 되게 멀다는 거. 너무 어마어마한 고생하셨어요. 거리죠. 거의 1시간 반, 2시간 네. 걸려서 오셨으니까. 근데
근데도 뭐랄까 왔을 때 그 대화 시간도 너무 좋고 뭐 이걸 갖고 막 뭘 하겠다기보다는 저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되게 잊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컸던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좀 손이 많이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몸보다는 이제 뭐 마음이 많이 가는 감정이 시기인데, 많이 상하고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때 되게 좋았던 것들을 막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 내가 그때도 그렇게 애들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려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막상 이렇게 제가 그 소용돌이에 있으면 잘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감정들도 새롭게 조금 바라보고 정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할 때는 내 일에 일단은 성과를 내고 또 뭔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시간 너무 좋았어요라기보다는 그냥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우리가 일을 했던 관계들이지만 새롭게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 주기적으로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그리고 막 오는 거리가 짧지 않고 또 막 스케줄 내서 이렇게 와야 되지만 되게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네. 이 시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사실 동료로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인 것 같은데 네네. 새롭게 우리를 좀 바라보게 되고 관계도 새로 설정되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되게 재밌게 즐겁게 했습니다. 네. 저 얘기하다 보니 또 하나 생각나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마이크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마 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소개할 때 네. 저는 사실 말하기보다 그쵸. 글쓰기를 더 선호하고 네네네. 막 그 사실 뭐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이크 잡고 일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그쵸. 별로인 거예요. 약간 네. 주목받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청중이라고 때.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대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불안과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약간 회피하고 싶은 네네네. 이 마이크를 잡는 일은 별로 나한테 안 맞다. 회피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10번의 녹음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내 앞에 있는 게 좀 자연스러워지고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조금 나아지고. 근데 실제로 녹음에서도 정혜님의 목소리가 제일 좋아요. 또박또박 맞아요. 말씀하시고. 저도 느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좀 더 친근하게 맞아. 하셔도 될 것 같고.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벽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을까? 약간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또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마이크에 감사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우리 회원님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막 뭘 해야 될지 생각만 많았던 것들을 이왕 일단 해보자. 그런 거가 여기까지 또 왔던 힘이 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세 사람의 성향이 좀 달라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어요. 저희 영영 방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끝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방학 1년짜리 방학은 아니죠? 또 앞으로 또 계획을 잘 세워서 좀 충전해서 돌아오면 좋겠네요. 네, 또 새로운 소재를 조금 도움이 되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방학 잘 쉬고 시즌 2 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인사 해볼까요? 네. 해주시죠. 네, 시즌 1 마지막이네요. 항상 이야기할 때 다음에 만나요라고 했는데 진짜 다음에 만났으면 좋겠네요. 우리 충전하고 또 휴가이자 방학도 잘 보내고 시즌 2에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워킹맘 수다회.